주소도 계속 바뀌고 번호도 계속 바뀌고 몇 년 동안 이제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인데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놀랬죠, 당연히. 나갈 수 없으니까 강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2년 가까이를 여기서 살아온 거예요. 그냥 버텨온 거죠.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굉장히 지금 높게 입주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이 오면 깡통 전세나 이슈 K 시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이나 서민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북도 최근 대학교 앞 다세대 주택 등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전북은 안전한지 실태와 대책에 대해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세 사기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 어떤 주요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주택 유형으로는 원룸,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형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징적으로는 이 주택 거래 시장에 좀 취약한 정보가 취약한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이 연립다세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 깡통 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 사고는 심심치 않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사건들을 보면 기존과는 다른 좀 조직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도 보였지요? 네, 맞습니다.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장의 문제가 돼서 매매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전세가는 그대로 있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일인데 네. 이번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뭐 공인중개사, 건축업자,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좀 가담해서 벌어진 게 또 특징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걸 보면 전북도 안심할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전주의 한 대학 근처에서 한 다세대 주택 전세 보증 사고가 있었죠. 전북 상황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전북도 최근 자료를 보면은 3월 기준으로 보면은 보증 전세금 반환을 못하는 보증 사고가 한 4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네. 다주택 채무자 보증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이런 물건도 한 42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 기준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전북도 역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 보증 사고나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 계약이죠. 임차 네. 계약을 할 때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모두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계약할 때뿐만이 아니고 잔금 때도 역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안심 전세 앱이라는 게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이나 허그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이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확인을 해도 사실 보증사고나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보증사고를 당하기 전에 먼저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이제 예방책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계약 후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바로 당일날 해서 네. 대항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의 특약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아니면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넣으셔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계약 만료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그래서 계약이 더 이상 존치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이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상담을 받으셔서 전세 피해자, 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건 법망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정부 여당에서 최근 전세 관련 여러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전세 관련 법이나 대책과 관련해 그래도 더 보완해야겠다 하시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 전세 사기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임대인이 악성 채무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네.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임대인에 대한 그 정보를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좀 개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임대인의 정보 게시 의무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이 피해가 심각한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전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 창원이나 경남, 경북에서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전세 사기 특조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거에 더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저희 지역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받기 전에 먼저 전문가들이 이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협회나 감정평가사 협회, 저희 지역에 있는 이런 협회들과 좀 협업을 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